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지식합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내뱉는 말보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손동작이나 표정 속에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의 기술을 조금만 이용하고 잘 활용하면 일이 더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 지식정보튜브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있으면 꽤 쓸모있는 심리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는 학생 중에 지금 받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아무리 인상을 요구해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실 그때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을 다른 가족이나 부모님의 지인에게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일본의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히토가 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에 따르면 심리학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제3자가 말했을 때 설득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가 엄마에게 제시카가 요새 용돈이 부족하다고 나한테까지 투덜거리더라 라고 전하신다거나, 또는 엄마의 친구가 제시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데 용돈이라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부모님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워듣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말을 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에요. 이 심리이론은 개인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설득하게 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전략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도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사기나 배신을 당할 염려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코를 만지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할 때 많이 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루이빌 대학교 심리학과의 마이클 커니맨 교수는 인간이 거짓말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코에 간지러움을 느껴서 무의식 중에 얼굴을 만지거나 극적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새로 사서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라고 선뜻 말하면서도 코를 한번 이렇게 만지는 걸 보고 진짜 속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과도하게 상세한 설명을 한다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질문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포장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부탁하거나 설득할 때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숫자를 넣으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학계에서는 넘버 효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워싱턴 대학교의 리처드 웰치는 직장인 126명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라고 설득 문장을 읽게 했고요. 다른 한쪽 그룹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를 5%에서 45%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읽게 합니다. 그러자 숫자를 넣은 이 후자 쪽의 설득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엘치의 분석에 따르면 메시지 속에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100명 중 94명이 추천한 칫솔, 재방문율이 90%가 넘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장소, 이렇게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신빙성을 높이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건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20대 여성의 80%가 좋아하는 물건, 그렇게 홍보하던데 너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신다면 상대방도 이 선물을 시시하거나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비슷하게 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할 때도 야야야, 이게 평점이 9.1이 넘을 만큼 호평을 받은 영화란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긍정, 예스의 사인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수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안심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고개를 3번 이상 반복해서 끄덕거리면 이건 반드시 예스의 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의 바탕에는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라는 속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또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하거나 또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시험해보니까 정말 제가 빨리 일어나고 싶은 자리에서 저도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대충 수긍하기도 하고 자세를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는 걸 경험했는데요. 아무리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도 이게 여러 번 상대방이 반복해서 하게 되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심리학 용어 중 방관자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곁에서 지켜만 보고 방관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흔히 쓰이는데요. 이들 주위에 보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도와줄 확률이 낮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1964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미국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살인을 목격한 38명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목격자는 12명이었다고 전해지고 그들 대부분은 창문을 닫고 있거나 그저 밖에서 연인끼리 다투는 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보도 내용 중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집단이 크면 클수록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선뜻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는요, 이때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지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스트라이프 셔츠 입으신 남성분 저 좀 도와주세요, 또는 신고해주세요, 또는 검은 가방 들고 계신 그 여자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상을 꼭 지목을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지목을 받은 사람도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를 바로 느껴서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에는 데이트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고르는 노력이 필요하죠. 데이트 장소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다리 효과인데요. 이것은 안정된 다리 위에서보다 이렇게 불안한 흔들다리 위에서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심리이론입니다. 실제 이를 증명하는 실험으로 1974년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의 결과가 있는데요. 당시 연구진은 실험 남성들에게 흔들리는 다리와 단단한 다리를 각각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중간에서 여성과 설문조사를 하게 했고 남성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했는데요.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여성에게 이성적으로 끌린 실험 대상자에게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확인을 해보려는 실험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안정된 다리를 건넌 남성은 약 13%만이 전화를 걸었고요. 흔들거리는 이 다리를 건넌 남성은 50%가량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긴장 상태에서 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손발에 땀이 나는 이 신체적인 변화를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사랑이라고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관계를 여러분이 발전시키고 싶을 때 이 이론을 데이트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실내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정적인 데이트를 했을 경우 뇌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서 감정 변화를 더디게 할 수 있지만
신뢰 활동 데이트에서는 좀 더 감정 변화가 격하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인 데이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유원지에서의 익사이팅한 놀이기구를 탄다는 것 또는 번지 점프를 하거나 귀신의 집에 가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금연,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런 목표를 세우지만 결국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작심삼일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자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떠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55년 도이치 박사와 게라트 박사의 실험에서 이 검증이 된 이론이 있습니다. 떠벌림 효과. 이거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로 삼은 행동을 공개적으로 남들에게 알릴 때 이 자신의 말에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지원, 응원도 뒤따르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계획을 널리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목표 도달에 빨라진다고 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주변인들에게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떠벌림 효과는 계획을 실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보조장치일 뿐이지 이 주체는 바로 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획을 지키려는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떠벌림 효과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리기술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심리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생활도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리이론이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심리기술 중 어떤 내용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그리고 혹시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심리기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정보 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